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관련해서 미래 자동차 전망, 브랜드 간의 기술 격차, 또 앞으로의 모빌리티 전략에 따른 브랜드의 미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차 제조사는 정말 대단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과도기다 보니까 예전부터 잘하던 기업이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그래? 라고 의구심을 갖기 마련이고요. 아니 못하던 기업인데 갑자기 잘한다고 하니까 좀 의심스러운데? 맞는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모종의 관계가 있어서 저런가? 이렇게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레퍼런스가 없는 신생 기업, 예를 들면 테슬라, 정말 품질이 좋은가? 기술이 그렇게 넘사벽인가? 이렇게 좀 못 믿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몇 년 다져진다고 해서 효과를 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현대가 1967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이제 57세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나이로 60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스타트업 전기차 업체를 제외한 내연차 레거시 중에서는 제일 젊은 축에 속합니다. 100세 시대에 60은 애 취급당하고 70은 신부로 한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고 자동차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완성차 업체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도 나지 않고 인구도 5천만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국가에서 글로벌 3위 업체가 나왔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정말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기적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순위 하나 둘 올라가는 거, 스텝 올라가는 거를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자본 집약적, 노동 집약적, 또 기술 집약적 산업인 자동차에서, 그리고 또 티어 6까지 수십에서 수백 개의 협력사를 거느려야 되는 엄청나게 거미줄처럼 복잡한 밸류체인으로 얽혀 있는 이 자동차 산업에서 순위가 한 스텝, 두 스텝, 심지어 세 스텝. 지금 현대차가 또 기아차가 얼마나 많은 역경을 뚫고서 글로벌 3위까지 올라왔는가. 이거는 진짜 한강의 기적만큼 대단한 스토리예요. 테슬라가 나타나기 전까지 전 세계는 1년에 8천 몇백만 대, 그리고 전체 자동차 업체 시총 1000조, 이걸 유지해왔습니다. 거의 요지부동의 시장이었어요. 그러다가 테슬라가 나타나면서 와, 이렇게 뒤집어지나? 이렇게 모빌리티 시장이 바뀌나? 자, 이렇게 기존의 내연차 업체들이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속수무책 밀려나기도 하나? 이렇게 공식이 깨졌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난공불락의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에 최대 20%까지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 판매 금액은 전 세계 GDP 2%밖에 안 되지만 유사 산업군까지 다 합쳐서 협력사를 다 포함한 전체 산업군에서 내는 전체 한 나라의 GDP 대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20% 혹은 그 이상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동차는 엄청나게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이렇게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이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개인, 일개 유튜버가 하는 전망에 대해서 가볍게 들으세요. 그냥 가볍게. 그냥 본인이 평소 자동차를 워낙 좋아하니까 보고 느끼고, 그리고 또 관련된 내용을 관심 있어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 정도로 참고하실 건 참고하시고, 에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시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전문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은 절감하시겠습니다만, 계속 경험이 쌓아가고 지식이 축적될수록 내가 많이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이 얘기 해도 되나? 내가 정말 그동안 많이 아는 것 같았었는데 실상 알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진짜 티끌만도 못한 아주 일부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과거 지난 영상들을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볼 때 예상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만 아는 그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야 이때는 이게 굉장히 괜찮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이 얘기 하지 말걸. 좀 부끄럽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고가 되신다. 그리고 또 뭐 들어줄만 하다.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얘기해 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관련해서 자동차를 워낙 또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관련된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는 조사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다 보니까 아마 그 정성과 또 그 노력, 열정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좋게 봐주시는 그 마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업체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산업은 워낙에 난공불락의 산업이다 보고 그리고 수십 년간 다져져야 겨우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최소 50년 정도는 영업을 해야 시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야말로 자본을 쏟아 부어야 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한 기업이 성공하기도 어렵거니와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해도 그게 생각보다 상당히 그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토요타가 1위에서 곧 내려올 것 같은데 아마 한 3년 정도면은 그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까 1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한 2년 전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시장 상황이야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만든다고 해도 그 시기가 생각보다 길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자동차 산업이 위로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꼬꾸라질 때도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일례로 쌍용 자동차 그렇게 부실 논란에 도산 그리고 수많은 인수합병 시도로 인해서 정말 피멍이 들 대로 들었고 이 말이 맞을 거예요.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까지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만 이렇게 부실화 논란이 많았던 쌍용도 아직까지 KGM의 자리를 틀어서 정상화를 깨하고 있을 정도니 한때 세계 1위를 수년간 유지를 했었던 기업들이 내리막으로 다시 전환된다고 해도 꽤 많은 시간 그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아마 내려오더라도 내려올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3년 만에 도요타가 망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망하려면은 글쎄요 한 30년?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아마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전기차 시대가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토요타는 현재의 지배적인 위치에서 이제 점점 새로운 강자에 밀려서 그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프론트웨어로서의 지위를 아마 조금씩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그들이 전기차를 준비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그런 부작용, 그걸로 인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확고한 지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퇴색되면서 후발 업체에게 지금의 지위를 조금씩 빼앗기게 될 건 기정사실인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신이 아닌 이상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토요타가 1위 자리에서 곧 내려오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은 개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 예상이 맞던 제 예상이 틀리던 뭐 맞는다고 해도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틀린다고 해서 뭐 제가 엄청나게 석고대절을 해야 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해서 민감한 변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내가 어떻게 자동차를 구매하고 혹은 뭐 개인적으로 자동차 회사에 투자를 하던 또 경제활동을 하던 이런 것들을 참고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사용을 요긴하게 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폴kswagen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폴kswagen 작년 재무제표를 보면 아직까지 회사가 망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지표가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폴kswagen의 미래 전망이 밝은 상황도 절대 아닌 게 지금 폴kswagen의 영업이익이 6.9%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현대가 역대 최고인 10.6%의 영업이익률을 냈고요. 토요타도 10.1%의 영업이익률을 냈습니다. 미래 전기차 시대에서 가장 많은 투자와 준비를 하고 있고 전동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현대가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업 이관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밸런스 조절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폴kswagen 그룹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더 많아 보이니까 아니 뭐 겉만 요란하고 제대로 준비한다고 하지만 시장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면으로 보여지는 수치를 일반인들은 거기까지밖에 접근을 못하니까 그 이면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셰퍼 회장이 폴kswagen CEO가 지붕이 불타고 있다. 지금 위기다.
모든 걸 다 감축해야 된다. 이렇게 죽는 소리, 이거 죽는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CEO는 절대로 읍소라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들이 정말 대외적으로 나와서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첫 번째,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힘들다. 지금 폭스바겐은 2029년까지 인원 감축 없다라고 발표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으려면 어떻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회사가 지금 힘들게 생겼는데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사전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위기감이 전사에 확대가 돼야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후유증이 좀 덜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 셰프 회장의 인터뷰를 보시면 2024년 올해 시장이죠. 작년 7월쯤에 인터뷰를 한 거니까 올해 시장에서 예상보다 전기차 주문량이 크게 떨어져 있어서 지금까지 폭스바겐이 엄청나게 전기차 부분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그 투자의 결과로 나온 ID 시리즈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덤핑으로 2,600만 원대의 ID4를 밀어내도 잠깐 몇 달 프로모션하는 그 달에는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럼 또 인하를 하고 그래서 2,600만 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아예 2,200만 원으로 그냥 확 후려쳐버리니까 작년 대비 ID3만 증가를 했어요. 중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전망이 폭스바겐이 지금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 이관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큰 벽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처음 첫 꼬리가 잘 끼워져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전동화 사업이 술술 풀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큰 난관에 봉착해 있어서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지금 폭스바겐 입장으로서는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 MEB 플랫폼을 개량을 하던 아니면 새로운 거를 개발을 하던 다음 타자를 선보여야 되는데 아예 SSP 2026년서부터 투입하기로 한 그걸 미리 끌어당겨야 되느냐 아니면 MEB 플랫폼을 적당히 손봐서 이걸 시장에 다시 재출시를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현대모비스의 BSA를 통해서라도 그걸 5년간 5조 원 구입을 해서라도 일단 전기차 품질은 올려놓고 어느 정도 경쟁이 될 수 있을 그런 수준까지는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실 최고의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의 BSA라고 하면 전기차에서 거의 절반 이상의 비중인데 그걸 가져다가 사와서 쓴다라는 건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겁니다. 이건 경쟁에서 우리가 졌다. 그래 너희들한테 졌는데 어쨌든 숨고르기 하고 다음 차이를 우리가 도모하겠다라고 인정한 바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몰려 있고 그리고 전기차 전략을 위해서 올인했었던 리막이 기대와 달리 리막이 양산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좋은 기술을 대중화를 시킬 수 있는 양산 대중차에 녹일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리막이 가지고 있는 800V 시스템 그리고 빠른 충전 기술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하게 되면 폭스바겐 그룹 전체 전기차의 경쟁력이 올라가서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와 함께 양강 구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의욕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리막에 엄청난 공을 들였는데 리막이 줄 수 있는 게 800V 시스템과 빠른 충전 기술 몇 가지 안 돼요. 그게 이제 다였던 건데 그 이상의 뭔가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공을 들였는데 결과적으로 얻어낸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대는 리막에서 동일한 소스를 받아다가 나머지 전기차의 품질을 올리고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요소들을 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필요한 상품성이 뭐고 시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주력해야 되는지를 다 스스로 해결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천 기술에 대한 소스를 제공한 리막도 현대가 이루어놓은 거에 대해서 감히 이걸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입장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리막을 쥐고 있는 폭스바겐이 어떻게 해법을 찾겠습니까?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걸 리막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그게 달성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폭스바겐 회장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야 앞으로의 폭스바겐 전망이 진짜 쉽지 않다.
사실 폭스바겐의 영업이익률이 6.9% 이거는요. 예전에도 그렇게 폭스바겐은 현대나 토요타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았던 게 폭스바겐 산하에 많은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저렴한 이제 세아트 서부에서 람보르기니, 벤틀리까지 소유를 하고 있어요. 브랜드가 산하에 많다 보니까 이 브랜드가 각각 유통 체계를 갖추고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위한 비용 집행이 많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원래 높지 않았어요. 7%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전기차 투자가 확대되고 그리고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영업이익률이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태로 나가다가는 이 영업이익이 앞으로도 계속 꼬꾸라지지 개선될 여지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 정도면 순이익 비율은 더 떨어지게 되니까 더 차이가 나게 되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실화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폭스바겐의 전망이 이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셰퍼 회장을 비롯해서 전사가 긴장을 하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의 위력을 잃고 있고 그리고 점유율로 따지면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빠른 속도로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걸 다시 끌어올리려면 친환경,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 힘을 내야 되는데 전기차 부분에서 중국에서 제일 지금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ID4, ID3를 그렇게 헐값에 판매를 하는데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폭스바겐 전기차를 좋아하질 않아요. 오히려 중국 전기차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국에서 폭스바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그들에게는 더 뼈아픈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폭스바겐이라는 이 거대한 배를 어떻게 앞으로 전진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놓고 정말 골머리를 싸매고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그게 사실이구나 팩트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다른 정보들과 크로스 체킹을 해보시고 보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 일개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들은 참고로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뭐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뭐 엄청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시장 분석에 따른 시장 분석을 막 정밀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아니고 자동차가 좋다 보니까 관련된 정보들을 나름 열심히 찾아보고 그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일개인의 생각을 잘 버무려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딱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